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하는 투자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면 큰일 난다. 내가 하는 투자의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하면 도박에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시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정상이고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심지어 이거조차도 인정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재테크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 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수익을 올려서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돈을 벌어서 부자란 개념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요. 이걸 일단 첫 번째로 인지하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주식으로 부자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일단 주식으로 부자가 되시는 분들보다 돈을 잃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 주변도 그렇고 통계학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이 장기 투자가 있고요. 주식이 단기 투자가 있습니다. 나눠볼까요? 장기 투자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시드머니가 그래도 일정 이상은 돼야 돼요. 막 300만 원 갖다가 장기 투자하면은 그게 몇 배가 올라야 되겠어요. 내 인생을 바꾸려면은 100배, 200배가 올라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기업 찾아서 그래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목돈을 모아서 이게 중요해요. 돈을 모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목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주식 사면은 별의별 뉴스가 다 들려요. 뭐 전쟁이 났네, 망하네, 누가 사네, 파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뭐 워렌 버핏이 팔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이 기업을 믿고 존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넘어가기 전에 단기 투자도 있죠. 단기 투자는 뭐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죠?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랑 두 개를 비교하면 일반인이 성공률이 높은 건 뭐예요? 제가 배운 바로는 책에서 장기 투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장기 투자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좋은 기업을 찾는다, 시드머니를 열심히 모은다, 믿고 기다린다죠. 그런데 장기 투자가 확률이 높은데 많은 분들이 단기 투자 패턴을 지키죠. 방송을 보고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사고 팔고 온갖 뉴스는 찾아보고 FOMC 찾아보고 CPI 찾아보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휘둘려가지고 사고 팔고 하다가 깡통을 찬단 말이에요. 처음에 마음가짐은 장기 투자, 좋은 주식을 사서 기다려보겠다. 이것도 당연히 퍼센테이지가 나뉘겠지만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접근한 분들이 옆에서 계속 보면은 단기 투자의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기 투자에서 오는 수익을 원하는 건데 이 기업을 믿고 쭉 가서 나중에 확 올라갈 때 이 수익 구간을 원하는 건데 참지 못하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게 실제로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올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하는 투자가 뭐 하는 짓인지 알아야 된다는 뜻은 이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실 거예요? 단기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해지질 않는데요. 이 뒤에 부동산 말씀을 드릴 거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건지 정하셔야 되는데 그걸 정한다고 말만 하시고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기 투자는요.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시장이에요. 저도 이거 하려다가 포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멘탈이 못 버티고 자꾸 휘둘려요. 왜냐면 네이버 창만 들어가도 정보가 이만큼 뜨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접었었습니다. 선물 옵션은 저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게 선물 옵션은 대부분 주식에서 단기 투자를 잘 해서 선물 옵션으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로 치고 빠지다가 깡통 차고 빨리 복구하려고 선물 옵션 오셔서 파산하시는 분들은 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못한 제가 이거를 논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하는 투자가 뭔지를 알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영역이 있죠. 전 이걸 택했었는데 부동산 영역을 택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주식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높고 제 주변에 나이 많은 분들 중에서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자녀도 부동산을 하게 만들었었고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분들을 솔직히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영역을 할 만하다고 판단했던 게 제 처음 스타트였어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도 절대 하나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자, 1주택자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죠? 진짜 이상한 입지, 사람들이 떠나가는 곳이 아니고서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먼 시간, 10년, 20년, 30년을 봤을 때 대부분이 좋은 결과를 거두셨죠. 엄청 무식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팩트예요. 1주택자는 사실 내가 살 수 있을 때 산 다음에 너무 무리해서 사지만 않는다면, 이게 떨어졌을 때 날려버려야 될 만큼 무리하지만 않는다면은 산 다음에 10년, 20년, 30년 존버하면은 부자가 나올 수도 있고 자산을 많이 증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주택자죠.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있고 그냥 2주택자도 있는데 2주택자는 무리를 해서 사면은 중간에 주택 하나를 잃거나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비과세 혜택까지 누리면서 잘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1주택자보다 더 부자가 나올 수도 있고 체력이 약해지면은 더 많이 날릴 수도 있는 1주택자보다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더 많이 부자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포인트는 다주택자죠. 제가 다주택자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제가 방송을 해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된다, 언제가 저점이다, 이제는 못 오른다 이렇게 전문적인 분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무식하게 들리실 거 아는데 1주택자 그렇게 많은 분석이 필요할까요? 놀랍게도 아니에요. 옛날에 강남 복부인 아주머님들 제가 하늘의 맹세코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가방끈이 그렇게 기셔서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과 촉이 잘 되고 적응력이 좋으신 거잖아요. 2주택자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사고팔고를 해야 되겠지만 3주택자부터는 투자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많이 공부하고 리스크도 감내를 해야 되고 전문가의 영역에 약간 발을 들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국민들의 대다수가 1주택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주식처럼. 1주택자나 2주택자인 분들이 3주택 이상자만큼 공부를 하고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접근하려고 하세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여러분이 어차피 처음부터 1주택이나 2주택 포지션을 원하시는데 3주택자처럼 공부를 하시다가 매수를 미루거나 안 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이런 얘기 해봤자 안 먹히지만 지난 상승장에 기억 안 나세요? 벼락거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때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은 내 집 마련 미리 하셨을 분들 많아요. 지금이야 상승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지만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원망하시는데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시 경제학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투자자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포지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집 마련이에요? 아니면은 갈아타기예요? 아니면 투자자의 영역입니까? 저는 여기에 맞춰서 딱 맞는 행동을 해야지 가성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의 장기 투자를 얘기하면서 단기 투자자들처럼 끌려다니고 1주택자, 내 집 마련을 원하시면서 전문가처럼 공부를 해서 결정을 못한다면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어디예요?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루지만 집이 한 채만 있거나 1가구 2주택자라면은 제가 하는 얘기 모두에 집중을 하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조금 더 여태까지 우리 어른들이 걸었던 부동산의 역사나 수급이나 여태까지의 부동산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난 요 정도면 되겠다. 나는 차분하게 잘 기다리면 되겠다. 그리고 가능한 그 기다리는 시간도 마음이 편한 게 좋잖아요.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빡세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택이 하나이거나 1가구 2주택자인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너무 많은 소음과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더 모으고 부수입을 올리고 아니면 입지 공부를 해가지고 갈아탈 곳을 찾아내거나 이런 노력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 내가 하는 투자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알아야 나한테 맞는 공부를 하고 맞는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가성비를 올리겠죠. 요새 유행하는 것처럼 스마트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